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직한 전공의 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공의 수련 특례 관련해서요. 어쨌든 원래 있던 병원, 원래 있던 자기 진료 과목, 원래 있던 자기 자리 연차로 가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건데, 이렇게 사실 사직 처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이거 사실상의 과도한 특혜인 것 같고 편법인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의식은 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한두 번의 특혜가 아니라 지금 뭐 사직 수리도 안 됐는데 그거 해달라고 해서 해주셨고, 그 행정처분 다 면제하셨고, 작년 9월에 수련 특례 또 제공했지만 오지 않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사들의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는 이 집단 행동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하면서 정부가 좀 많이 반성을 한 거는 결국 그 의료 개혁이라는 것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정말 좀 더 그 강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 뭐 전공이라든가 의료계를 뭐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고 개혁의 파트너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그 불신의 벽이 너무 높게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지난 한 1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린 자세로 계속 소통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 하는 비판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주호 장관이. 이거 어떠세요? 일단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특례를 원한 적이 없고,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일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직을 한 거라서 그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저희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5년 차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 이제 취직을 한 상황이어서 저는 아마 뭐가 어떻게 되건 간에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저희 과 특성상에서는 저희는 이제 소송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사실 정부가 이제 해결해 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이렇게 핍박과 탄압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필수 의료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요. 일단은 원점 재논의가 제일 선행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선행 조건이. 근데 일단 그 문제를 지금 빼고 계속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기자 한 분이 질의 시간에 이거 못 봤죠. 엄청난 특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엄청난 특혜건 아니건 저희는 그런 특혜를 바란 적이 없고요. 정부가 저희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 게, 저희는 사직을 한 거고, 저희는 특례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저희는 더 이상 그냥 이런 환경에서는 일을 못 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면은 이제 그쪽에서 방안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학병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로컬에 나와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서 굳이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와서 저희가 얻는 게 더 크고, 사실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교수님들이 다 같이 어쨌든 팀파업을 하든
무슨 수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주호 장관이 이거 포고령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어떠신가요? 아, 이게 12월 3일 날 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미 한 달하고도 좀 며칠이 지난 건데, 그때까지는 뭐 아무런 어떤 액션도 없다가 정부 입장에서 좀 조급해지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면 이 더 이상 다음 이제 스텝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사과를 할 거였으면은 왜 이제서야 하는 그 타이밍이 좀 너무 불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사과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 라이브로 아까 봤는데 또 뭐 고개 숙이고 90도로 사과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이주호 장관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최상목 그 지금 대행이 만약에 탄핵당하면 그 다음이잖아요. 대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직급인 사람이 그렇게 액션을 취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 그냥 안 할 줄 알았는데 사실 한 거 자체는 조금 신기하게 보긴 했습니다. 정부의 기조는 기조랑 달랐다, 미안하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랑 선을 긋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그냥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한 거지, 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의료 개혁을 하려는 그 의도 자체는 그거랑 다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전공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 이주호 장관 이렇게 쭉 해왔던 말들을 들어보면 어차피 같은 일맥상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쇼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그 주 내용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거든요. 예.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 아까 그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한 한두 시간 정도 제 친구들, 저희 전공의들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얻은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얻은 거라는 건 이제 2024년 2월 달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좀 바꿔보고 싶다. 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어떤 그런 의지들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전공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 1년 사이에 변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년도에도 의대 정원 2,000명 더 늘려서 뽑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또 계속 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고 제가 2020년도에 국시 거부할 때 느꼈던 감정이랑 지금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국시 거부를 하고 국시 안 보겠다. 의대생들 그 누구도 국시를 제발 다시 볼 기회를 주세요라고 이런 구제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속마음은 모르더라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거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구제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간을 보고 막 여론도 막 형성을 하고 그러다가 2020년 12월 31일 날 특례 지금이랑 똑같이 특혜를 주겠다. 너네한테 시험 볼 기회를 줄 테니 시험을 봐라. 이런 식으로 구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느낀 감정이랑 똑같아요. 이때 정부가 코로나 막 시국에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한데 값싸게 이제 그 배출이 안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힘들어지니까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거를 데려다 쓰는 거면서 겉으로는 특혜, 특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전공의들이 뭐 군대 입영 연기 해달라 아니면은 뭐 다시 지원할 수 있게 그거를 열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또 특혜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또 어차피 보면은 전문의 중심병원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전문의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니까 기존 전문의들을 채용하기에는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좀 얘기를 했을 때 복귀하겠다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아니면 군대를 가겠다 하시는 분이 더 아, 많을까요? 제 친구들은 다 제 나이대들은 다 일단 군대를 안 갔다 왔고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다 일단은 3월 달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제가 다 확인을 했고 저도 그렇고요. 이 1년 동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이거 너무 나라가 좀 이렇게 개인을 괴롭힌다, 너무 자유가 없다, 힘들다 해서 다른 나라를 가는 어떤 뭐 미국 의사시험이라든지 뭐 캐나다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이랬는데
그런 거의 모든 선제 조건이 군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뭘 하고 싶은 뭐 사업이 있다든지 어떤 그 등등을 해도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영리 활동을 못 하잖아요, 군대를 가면. 그러니까 결국에 군대를 빨리 해결해 놓고 내가 해외로 나가든 뭐 의사 외에 어떤 일을 하든 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다 같이 군대를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군대를 또 안 보내주고 입영 대기를 시킨다 만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군대 문제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뭔가 계속 리스크가 생기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영을 올해 다 안 시켜줄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TO 네.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1년 기다려라.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한다면 좀 복귀하셔서 그 군의관으로 가실 의향이 좀 있으신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다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취직 못 하시거나 뭐 지금 적절한 시간을 못 보내신 분들한테는 이제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의사로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지고 배우는 것도 많고 해서 지금 저 같으면은 1년을 그러면은 또 어떤 어 취직 자리를 구해서 또 배워볼까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그 입영 대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혹시 법적으로 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모여 있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어디 정부 병무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다가 막 민원도 넣어서 답변 받은 거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법적 자문도 구해보고 이게 소급 적용이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아니면은 정부의 어떤 법무사관 서약 후보서 자체가 계약 무효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신뢰 보호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관점들을 다 보면서 그렇게 해서 입영 대기 없이 원하는 사람은 다 입영을 할 수 있도록 크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의무사관 후보 서약서 자체를 무효로 해서 현역 입대, 사병 입대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까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을 입영 대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3년 차 예정이었으니까 저는 만약에 지원을 하면은 그냥 입영을 할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상급연 차니까. 근데 만약에 1년 차, 2년 차나 인턴 하셨던 분들은 그 대기를 할 때 그 연차별로 입영이 먼저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대기할 바에는 그냥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한다라는 선택? 그런 움직임도 저는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또 개인의 사정인 것 같아요. 얻은 게 없다. 뭐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협상 테이블에 이제 있는 그런 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협상의 주체가 이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뭐 얘기가 다 오고 가고 해도 결국에는 지금 이거를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 뭐 탄핵이 되든 어떻게 감옥을 가든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거는 이전 사람이 한 거니까 모르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왜냐면은 2020년도에도 그때 뭐 민주당이랑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급진적으로 어떤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의정 합의서를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당연히 무시한 채로 이번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의 주체, 협상을 할 그 우두머리가 없는 상황에서 뭐 진행이 될까 싶기도 하고 있어요.